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불덩어리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또 차가워져도 조나단 목사님 보면 아주 불이 확확 납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53일째 철야, 노숙, 기도와 농성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6월 8일 이후에 168일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바로 옆에 여기 텐트 보셨죠, 여러분? 텐트 지금 제대로 못 치고 아주 거적 같은 거 이런 걸 덮어 씌워놨는데 정말 문재인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닷새 동안 땅바닥에서 천막 하나 못 치고 너무 추워서 24시간 내내 떨다가 보니까 지금 기진맥진해서 잠시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누워 계십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위해서 이따가도 다시 큰 함성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24일 우리의 52박 53일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오후 4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국가는 장용준 찬양 단원이 또 해주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제창은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유 목소리가 시원찮은 거 지금 기운이 없었지만 구호제창 할 때는 더 큰 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하야하라, 조국 감옥으로, 공수처법 반대한다, 주사파는 북한으로 각각 3번씩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은 하면 여러분들이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 끓는 애국심으로 문재인은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 조국은 감옥으로, 감옥으로, 감옥으로. 공수처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주사파는 북한으로, 북한으로, 북한으로. 황교안 대표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이 한번 함성함 할까요? 함성하면 같이. 황교안 대표님 지금 누워 있는데 누워서도 귀에 똑똑하게 들리고 또 저 문재인이 귀에 확실히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렁찬 함성을 1분간 실시. 단순한 고함이 아니고 사랑을 담은 우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훌라송을 장용준 사랑제일교회 찬양단원의 선창으로 다같이 힘차게 불러봤으면 되겠습니다. 문재인이 물러가라! 문재인이 물러가라 훌라훌라. 김정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 경제 파탄났다 훌라훌라. 국민 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중이 훌라훌라. 문재인은 의장병화 훌라훌라. 휴전선의 진리철수 대한민국 무장해제 문재인은 물러가라. 수상 빠른다 훌라훌라. 사기독재 김시환 조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선언 위장평화 속지 마라.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수도쿠로 사기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났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요금 올라간다 중국 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소득주도 사기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이 훌라훌라. 영세상이 눈물 난다 영세상이 자살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에 투쟁이다 훌라훌라. 가족 위에 투쟁이다 나라 위에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예,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비도 오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빛납니다. 여러분의 함성 덕택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밥을 다시째 굶고 있지만 그러나 힘을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까 구호 중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 정보 비밀 보호 협정 지소미아 유지해라. 두 번째, 선거법 개정 반대. 선거법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해괴 망측하고 복잡한 산수를 수학을 많이 해야 돼 이해할까 말까 하는 만들어낸 자기 국회의원들 자신도 모르는 해괴한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 세 가지 요구를 내걸고 지금 단식 중인데 지소미아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투쟁 덕택에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공수처법 폐지와 선거법 개정안 폐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 투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선거법 개정 반대 구호를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앉아서 그대로 크게 선창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씩 끝부분만 해주시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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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합쳐서 공수처 반대와 지소미아 폐기 이렇게 폐지 반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달성했고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개정 반대 두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처음 나오시는 아주 젊은 작가입니다. 이지성 작가 오셨나?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시면 조금만. 그러면 고영주 변호사님인데요. 이 고영주 변호사님은 황교안 대표의 선배 검사 출신입니다. 황교안 대표보다는 훨씬 더 선배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시고 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MBC 방송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빨갱이 주사파 퇴치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미국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교안 대표와는 경기고등학교도 선배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애국정치 산업의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 왔다가 여기 오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주시겠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더군다나 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이왕 왔으니 저한테도 성령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교포들이 정말로 저희들보다 더
우리 그 대한민국 안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문재인한테 속아서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인 걸 모르고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담에는 이번 4.15 총선 때는 우리 그 애국 자유우파가 이길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왔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우리 전부 그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토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문재인이도 그렇고 빨갱이 주사파들이 우리 청와대도 차고 앉아 있고 청와대 비서들도 수십 명이 전 빨갱이들이고 특히 법무부 대법원장 김명수도 저게 완전히 지금 재판하는 보면은 빨갱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은 KBS부터 말할 필요도 없고 KBS, MBC 다 근무하시면서 잘 보셨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누가 빨갱인지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데 저놈들은 친일 인명사전 누가 친일파인지 뭐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런 채권 해가지고 막 뿌리고 하는데 우리도 누가 빨갱인지 종북 주사파 인명사전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가장 누가 북한의 김정은을 따라가면서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임종석인지 문재인인지 이름을 툭툭 찍어가지고 이놈들이 왜 빨갱인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안검사이신데 이 책을 꼭 좀 내달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부탁하는데 언제쯤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그 친북 주사파 인명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7, 8년 전에 벌써 100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명을 발표하고 혹시 뭐 잘못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명이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해서 한 명은 빼주고 99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 집필 책임자가 다리를 다쳐서 들어눕는 바람에 못했고 그러다가 제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을 그만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격려가 있으면은 조만간 빨리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고영주 변호사님은 지금부터 6년 전에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재판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면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버렸어요.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했고 문재인이가 집권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직접 우리 고영주 변호사를 고발했는데 1심에서 김경진 판사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판사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빨갱이를 알아내는 16가지 기준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다 밝혀내는데 오늘 그 고발된 발언과 또 어떻게 그 문재인이가 빨갱이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입니다. 우리 주사파들은 그거를 인민을 민중으로 바꿔서 민족해방 민족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단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미군을 쫓아내서 민족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좌익들의 인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중정부 내지 인민정부를 만들어서 세 번째 단계로 같은 인민정부인 북한하고 연방계 통일을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뭐 기준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에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주사파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지소미아 파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미 관계를 끊고 싶은데, 한미 관계를 바로 끊자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빨갱인 것이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게 들통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갓근 정세에 의해서 한일 관계를 갓을 쓰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한쪽 끈이고 한미 관계가 한쪽 끈인데, 한쪽 끈만 끊어버리면은 갓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갓이 안보인데, 그래서 한일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중과부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지소미아는 다시 연장한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군 철수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빨갱이를 감식하는 방법, 빨갱이는 어떤 사람이 빨갱이인지 이거를 우리 고영주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정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책을 빨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호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사무총장, 별이 3개 육군 중장 조영호 사무총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성! 오늘 아침 그 연합으로다 부활절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발도 하고 조금 일찍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연합 예배인데 이렇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어느새 뒤에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뒤를 잘못 찾아봤더니요, 광화문까지 사람이 꽉 찬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정말로다가. 야, 그래서 우리 전광환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결사대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제 그저께요,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서 여기서 막 지소미아 이거 절대 파기하면 안 된다고 성명서도 있고 여기서도 아주 열변을 통하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서서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부산에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을 모셔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귀순하고 2명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북한에다 상납했어요. 에? 그런데도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절대 거기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소미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요번에 잘 해결돼 가지고 만약 지소미아가 파괴됐으면은
미국이 무역보복 그대로 들어오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나고 이거 우리나라 중국의 종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보고는 하나의 작은 공격 목표 하나를 탈취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탈취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역습을 받아서 원상복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간구하고 기도해서 문재인을 반드시 청와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가정에서 비유하면은 완전히 CCTV다 띄고 집에 들어가는 비밀 출입문 비밀번호 다 가르쳐주고 금고까지 다 열어주고 방문도 못 잠그게 만든 거 그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걱정하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도 크게 걱정되지만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이가 잘못하면 북한 놈들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이 잡혀가는 게 문제라. 문재인이 잡혀가면 우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 지소미아를 지키게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꼭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그 종북 좌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9.19 군사합의 한 이걸 자기네들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가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얘기죠. 이게 소위 말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맞지요? 그런데 이자들이 야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욱박질러요 국민을. 아마 그 야당 의원들 많은 사람 중에도 누가 얘기해서 뭐 전쟁하자는 거냐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토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전쟁을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쟁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평화는 북한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논리는 완전히 엉터리 논리로다가 지금까지 국민과 한 약속 30가지 중에 다 안 지키고 2가지만 지켰는데 그것도 시원찮게 지켰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노력해서 문재인 정권을 빨리 퇴진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평화를 얻고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평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은 조영호 육군 중장께서는 저 용산 국군본부의 국방부의 국군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계기로 이 청와대 앞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청와대 연합교회, 노천 노상교회, 그리고 원래 본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로 이제 옮기셔서 오늘 머리 깎고 처음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예, 정말로 우리 교회 장군님이 이제 별이 3개짜리인데 장군님이 장로님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뭐 그 무슨 지가 아까도 어떤 탈북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당신의 교회를 몽땅 정황원 목사님 이 사랑제일교회를 다 오면은 그 뭐 직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저보고 묻는데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답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데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스님도 오신 스님 천명 스님 보셨죠? 비구니 스님. 스님이 오늘 오신다는 걸 그래서 오늘 그 추수감사제라고 그 교회 하는 행사인데 스님 교회 추수감사제에 오시겠습니까? 이러니까 가야지.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야지. 그러셔서 요 스님이 오셔서 저 앞에 모셨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손 들고 다 하시고 모든 거를 그래서 가장 사랑제일교회 제일 열렬한 장로님만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신부님도 제가 아는 신부님 여기 찾아와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돈을 전해달라고 저보고 와가지고 돈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주고 목사님한테 다 드리라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도 안 주셔요. 그래서 저는 심으로만 하고 그냥 다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자기는 함께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기왕 오신 김에 여기 올라와서 한번 말씀이나 한 말씀 주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완전히 잘려가지고 신부도 못 해먹고 자기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잘리면 장가도 못 가겠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직장도 못 구하겠고 그래서 마음만 그렇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참 이곳에 성령이 폭발하고 은혜가 폭발하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가르침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가 지금 알갱이 손에 넘어가지 않고 김정은의 핵폭탄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지성 작가 우리 젊은 베스트셀러 8 이지성 작가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수 좀 크게 보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성 마이크 똑바로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지성 TV를 통해서 더 가까이요. 네. 저는 그 이지성 TV를 통해서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제가 쓴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작으로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책들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그 에이트라는 책은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종합 베스트 뭐 2위, 3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 소개를 하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책 판매량이 한 450만 부 정도 되는 것 같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기타 등등 많은 나라에서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유럽 진출을 하게 됩니다. 유럽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미국 보수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그 미국 그 최고 보수 싱크탱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계시는 그 에드윈 퓰러 회장이랑 같이 또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이 정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쪽에 뭐 관심이 크게 있지도 않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계 쪽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그 평생 정치에 대한 또는 시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 이쪽은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정치라든지 뭐 이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그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출판계에서 출판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사실은 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참 제가 있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사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책 자체가 그동안 80년대부터 그 주체 사상에 좀 많이 물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정책의 색깔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사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고향이 우리 임종석 씨랑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 호남의 뭐랄까 좌파 명문가라고 해야 되나? 좀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랑 제 아버님이랑 가장 친하신 분도 보니까 호남 그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학생운동하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감옥 갔다 오고 이런 형들하고 굉장히 뭐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참 잘 알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발언이 세지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당혹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유튜브를 하긴 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뭐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보수 쪽이 얼마나 문화가 피폐한지.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제가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이제 보수에 대한 문화를 만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출판사 19이라고 거기 대표.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단시간은 중에 그 책을 보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출간한 우리 함초롱 대표가 저를 또 여기로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문화 쪽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제가 오늘 또 왜 이렇게 왔냐면 원래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참 좋게 있는데 청와대 앞에 정말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께서 저렇게 힘들게 단식 투쟁 중이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뭐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함초롱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한번 거기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뭐 안내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일이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커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렇게 서게 됐는데 여기가 또 지금 뭐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들었는데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뭐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뭐 기독교인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죠. 뭐 주사파는 더더욱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탈북인 구출활동 프로젝트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가장 그 1인자로 손꼽히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슈퍼맨이라고.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구출한 탈북자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최대 북한 인권단체라고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폴란드 대통령 전 대통령도 후원자예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 탈북인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민간 활동가가 슈퍼맨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탈북인 구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 여태까지 한 80명 정도 구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무려 30명 넘는 사람들이 탈북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출한 사람들이죠. 물론 저희가 지금은 뭐 직접 갈 때도 있지만 직접 가기 힘들 때는 이제 우리가 브로커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휘하고 그들에게 이제 활동비를 주고 그렇게 구출을 해오고 있죠.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슈퍼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북한 정권에서 살해 리스트 탑 10에 올려놨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신 인물이고 실제로 저기 북한 암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암살조 사진을 보내줬고 저도 그 암살조를 봤고요.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분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은 해커한테 제가 또 해킹을 당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목사님도 해킹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ESRC 센터장이라고 문종현 이사가 계신데 거기에 가서 또 뭐 PC 스마트폰 검사하고 북한 해커 교육을 또 2시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 좌파 우파가 뭐냐 중도다부터 시작해서 뭐 좌파도 일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온갖 이야기를 해대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활동이나 탈북인 구출활동을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정권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대한민국에 뭐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롯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세운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주체사상, 주사파의 근원이죠.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종교죠. 그 세계종교닷컴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세계 10대 종교 중에 9번째가 주체사상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냥 사이비 종교의 신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보통 한 1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매일같이 올라가서 그걸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이 5만 명 가까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확히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도 정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마치 북한이 좋은 나라인 것처럼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저기서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화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급히 온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길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이번에 지소미아 그거는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뭐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요. 뭐 잠정 연기를 한 상태인데 또 국가의 존망과 생존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무슨 자기들의 이념놀이 도구로 삼고 있고 그걸로 막 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현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정부의 자격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제1야당 대표를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게 만드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네, 참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제가 뭐 짧게나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제 자리에서 정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너무 오래 예, 또 조금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시죠? 저는 인천의 그 성산교회라고 성산. 예. 인천 성산교회에 나가십니다. 집사십니까?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성도. 제가 교회 직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예, 성도님이시고 네네. 그리고 우리 이지성 작가는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100권 가까이 쓰셨네요. 아니 100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재발행된 책들이 한 5, 6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6권에 예.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리고 이 글이 매우 쉬우면서도 너는 너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어린이 책입니다.
어린이층인데 네, 제가 이거 아주- 초등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예,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예. 집어치웠네요. 아, 집어치운 건 아니고요. 제가 교사 생활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공교육에서 최초로 인문학 교육도 제가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교사라. 지금 이제 교사를 그만둔 지는 10년이 넘었지. 네. 작가로서 아주 젊은 시절에 교사를 했습니다. 예성하신데 지금도 젊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부인께서 네네네. 차유랑 차유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당구 차유람. 선수입니다. 차유람. 당구 선수 중에 아주 이쁜 당구 선수. 예.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당구 선수고 또 아주 이쁜 분인데 저보다 13살 연하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이 물러갈 때까지만 우리 청와대 교회에 와서 같이 네네. 예배도 같이 하시고 예. 주일날 11시 예배 같이 하시면 어때요? 아, 저는 제가 작가라 늦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낮 1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애들 보느라고 제가 지금 요즘 정신이 없는데 예,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여기 오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감사합니다. 이지성 작가님이 너무너무 잘생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부인 차유람 그 선수 당구 선수께서는 예. 더 이쁩니다. 그래서 예. 두 부부와 아기하고 네 명이 네네. 함께 우리 청와대 광야교회로 이렇게 오셔서 정화원 목사님과 함께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글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지소미아를 반드시가 통과되면 큰일 난다. 지소미아 폐기돼버리면 큰일 난다. 지소미아는 절대 안 된다.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이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큰일 난다. 이거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다. 우리 경제도 완전히 넘어간다.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도 닥달을 하더니만은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또 닥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도 여기 와서 단식 농성을 하게 되고 또 우리도 여기서 특집으로 조영호 장관님하고 우리 송영선 박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온 국민과 특히 미국과 많은 우방의 노력으로 이 빨갱이 문재인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로 폐기하지 않기로 하게 됐습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소미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뭔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지소미아를 일단 조건부지만 연장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세 분을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지사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때까지 제가 김문수 지사 TV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사실은 지소미아 조건부이지만 연장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 중 한 분 황교안 대표입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옆에 계신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 자유한국당원이지만 당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황교안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친분이 있거나 자주 만나는 관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참을수 지소미아를 제 유튜브에서 6번을 방송을 했는데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큰 용기를 내서 황교안 대표님께 대표님 만사를 제쳐두시고 보수통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 폐기를 막아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저하고 한 번도 안면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난 뒤에도 제가 도저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당대표로 그냥 답하시는 저분 성격에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저걸 그냥 하실 분도 아닌데 또 21일 제가 이게 안달이 나가 못 견뎌가지고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황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이 지소미아를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대표님이 목숨을 걸고 이걸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사실은 공수법, 공수처법, 선거법만 목표를 하시고 목숨을 거신다면은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이 창창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체력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조금 더 늦게 시작하셨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소미아를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국 11월 22일 날 단식을 21일 날 단식을 시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이 국가를 위해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대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단식하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양심은 지킬 줄 아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처절한 기도, 처절한 찬송, 그리고 이 노숙을 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전 목사님 또 11월 19일 날 지소미아 파기되면 나라 망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은 문 대통령을 이적죄, 여적죄로 잡아넣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심과 상식이 살아있는 모든 국민은 나와서 동참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양심과 그리고 상식, 여러분의 양심과 상식을 바로 운전하고 끌어주시는 정황 목사님 덕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소미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우리 조 장모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분명히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북한이냐 미국이냐, 김정은이 갖다 줄 돈은 12조나 빼달려 놓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분담비 5조도 안 내고 미국이 역사상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이후에 가장 고위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업소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상도 해왔던 이슈가 지소미아예요. 그런데 한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를 속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한일 간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여기에 계속 주둔시키는 거고,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고 한국 안보의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갖다 줄 돈 12조는 있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5조 안 낸다? 저는 5조를 꼭 내자는 주장보다, 보세요, 오늘 이충만 박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죠?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조 5천억을 달라 할 때 작년에 1조
1조 5천억을 줬으면 5년마다 우리가 협상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하게 되는데 1조 5천억을 안 주고 잘난 체하고 소탐 대실하면서 그 4,500을 갖고 나이 5년마다 협상이 아니라 1년마다 협상에 당장 5배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 소탐 대실이 아니고 미국을 몰라도 이 정부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방위비를 올리는 이유는 돈에 환장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누구냐? 미국과의 동맹이냐? 북한과 함께 가겠다는 거냐? 미국을 버리고 둘 중 하나 선택을 해. 바로 그 문제를 던진 겁니다. 똥줄 탔죠? 불과 6시간 마감 시간을 남겨놓고 지소미아 종료한다는 발언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언제든지 지소미아 폐기를 다시 청와대는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심해서 안 돼요. 이거 지소미아 연장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폐기한다는 그 말에 효력만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겠다는데 이딴 식으로 하다가 방위비 다 내고 미국한테 인심 얽고 한미동맹 약화되고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경제가 아주 치명적이 되는 IMF가도 돈 한 번 안 빌려주고 우리에게 관세 높게 매기고 아까 이지성 작가가 자기가 정치에 개입 안 한다 했죠. 이분도 며칠 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소미아 파기되면 대한민국의 완벽한 다시는 괴롭힐 수 없는 국가적인 난국에 처한다고 방송을 만들었어요.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이분은 똑같은 내용과 했는데 10만이 들어가 봤고 저는 만드는데 2,3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좀 열심히 봐주세요. 그거 홍보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송영선 시사 360도 좀 열심히 봐주세요. 이 세 분의 역할에 의해서 지소미아가 일단 종결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영원히 연장 폐기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다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나는 다 하는데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다시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국의 열사일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되셔야 돼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
전부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역시 아까처럼 문재인 하야라, 조국 감옥으로 공수처는 반대한다. 주가파는 북한으로. 자, 마지막 전목을 지금까지 다 내었어요.